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3 45화고요.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단지냐면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입니다. 좋은 단지예요. 근데 왜 스피드 분양가냐? 기억하시나요? 바로 지난주에 김포 풍무 호반 서밋 B5 블록을 했거든요. 바로 그 단지 옆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여기가 풍무 역세권이잖아요. 검단 신도시 위쪽에 있고, 풍무역 바로 앞에 있는 게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지난주에 여기 들어가는 거 요놈이었죠. 김포 풍무 호반 서밋. 오늘이 10월 28일이거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1순위가 있어요, 얘가. 근데 바로 일주일 뒤에 바로 옆에 있는 단지, 이 단지가 들어갑니다. 풍무역 푸르지오 더마크.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 이거 꽤 길게 드렸거든요. 풍무 호반 서밋 거의 뭐 50분 이렇게 제가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 드렸던 내용이랑 사실 거의 중복돼요. 예를 들면 풍무역까지의 거리, 호반 서밋도 주출입구에서 대략 400m권이었거든요. 이번에 분양하는 푸르지오도 여기가 주출입구로 표시되어 있는데 390m, 10m 차이인데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보니까 핵심이 이 풍무역이었잖아요. 왜냐면 풍무역이 현재는 김골라, 김포 골드라인이 통과하는 역이지만 추후에 여기 5호선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교차할 거라고. 이 뒤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싸우시고 있으셔서 그 얘기도 호반 서밋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W 역세권이 될 곳에 들어가는 단지고 딱 일주일 차를 두고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영상 김포 풍무 호반 서밋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얘에 대한 한 줄 평은 잠깐만 호반 이겁니다. 뭐냐면 분양가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오늘 1순위 분양하는 이 호반 서밋과 이 푸르지오가 똑같은 평형은 같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반 입장에선 상당히 좀 난감할 수 있습니다. 푸르지오가 바로 일주일 뒤에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푸르지오가 뭐 일군 브랜드 뭐 이런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일주일 뒤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호반 입장에서는 좀 속된 말로 짜증이 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푸르지오가 왜냐면 보통은 금요일날 공고를 때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날 그랜드 오픈하면서 뭐 평면도 커뮤니티 보여주는데 사실 푸르지오가 지난주에 모집 공고 내면서 곧장 걸 다 공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호반한테 난 자신 있어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여하튼 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꼭 나쁜 일은 아니죠. 경쟁이 있으면. 여하튼 이 단지는 1524세대짜리 대단지입니다. 딱 봐도 필지가 크죠. 그렇죠? 오늘 1순위 청약인 호반 서밋은 956세대였나? 1000세대 조금 안 되는 단지였는데 얘는 1500세대. 물론 호반 서밋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옆에는 B4라든가 B3. 사실 얘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역 앞에 있어서 주상복합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가 호반 거거든요. 반면에 푸르지오는 단일 블록을 갖고 있는데 좀 크게 들어간다. 1500세대. 호반은 요 세 개 합하면 2500세대고 대신 푸르지오는 여기 있죠. 현재 풍무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풍무 푸르지오와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가 여기 두 단지 합하면 거의 5000세대입니다. 이 단지도 좋죠. 여하튼 여기 들어가고 1500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풍무 역세권 개발.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김포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 왜냐면 W 역세권. 김포의 거의 현재로서는 유일한 W 역세권이 될 만한 곳. 이렇게 보거든요. 현재는 김골라 라인만 움직이고 있지만 5호선이 연장 계획이 있고 일단 31년 계획돼 있는데 이건 아마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죠. 항상 수도권 중전 처리 그렇잖아요. 여하튼 그래도 얘가 들어가는 게 28년 11월 거의 29년 돼서 들어가거든요. 적어도 가시하는 데 있을 거다. 그래서 입주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역은 지난번에 호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역이죠. 이 풍미역 김골라를 이용하든 추후에 5호선을 이용하든 결국 도착해야 되는 곳은 김포공항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5호선, 9호선 공철이 있어서 서울 접근성을 갖다가 좋게 해주죠. 물론 5호선이 개통되면 그냥 쭉 타고 갈 수 있고요. 5호선 라인에서 뭔가 직장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반 경직성 갖출 만한 단지라고 호반 서밋 때 또 말씀드렸고 거의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똑같습니다. 괜찮은 단지. 분양시장 흐름 필수 단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써놨습니다. 김포 신규 택지로서 풍무 역세권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 이미 들어간 김포 기 입주자분들이라든가 최근에 분양도 됐잖아요. 작년에 시즌2에서 여기 걸포번역에 들어가는 단지들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었거든요. 뭐 그쪽 지역이라든가 기축 특히는 뭐 풍무로 치면은 풍무역으로 치면
바로 건너편에 있는 현재 대장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겠죠. 따라서 지역 관심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고요. 11호 대책에서 김포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요 다이아몬드 지역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서부권으로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책의 어떤 풍선 효과라든가 이 풍선 효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마곡 얘기도 좀 드렸고, 전반적으로 다뤄볼 만한 단지인데, 다만 지난주에 김포 풍물을 선별단지 영상으로 찍어서 오늘은 스피드로 빠르게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월 3일 특공, 11월 4일하고 5일에 1순위, 2순위가 있을 거고요. 교통은 풍력, 김포광역,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5호선 연장이 되는 것이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될 것 같다. 이 풍력 주변에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1524세대 중에서 이주 세대 물량이 있어요. 30세대 정도. 이 필지에 있던 분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거 30세대 빼고 그래도 1500세대 거의 됩니다. 1494세대가 이번에 분양을 하고, 특공이 974세대, 일반이 524세대. 적지 않은 물량이죠. 최고 29층 12개 동이 들어갑니다. 호반 서밋은 지난주에 9개 동이었던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단지가 크다 보니까 3개 동 정도가 더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는 28년 11월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략 3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반 서밋도 10월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입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종의 분양가인데 분상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당천 10년, 전매 3년도 호반 서밋과 똑같은 조건, 거주 의무가 없는 것도 똑같은 조건, 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타입은 74가 2타입, 74AB, 그 다음에 84ABC에서 총 5타입, 평형으로는 74와 84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정리해드렸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74의 경우 기준 분양가는 5.8에서 6.3억이고 84는 6.4억에서 7.1억입니다. 많이 본 가격이죠. 지난주에 호반 서밋이 84, 6.4에서 7.1억에 분양했거든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소수점에서 100만 원 단위에서는 조금 차이 납니다. 1000만 원 단위에서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장비는 600에서 900, 84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84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걸로 보여드리는데, 호반은 얼마에 나왔었냐? 400에서 600에 나왔었다. 그래서 얘도 비슷합니다. 한 2, 300 조금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큰 차이 아니죠. 그리고 확장비에서 1000만 원 언더는 싸다고 봐주면 됩니다. 보통 민간 물량들 84면은 2000, 3000까지도 가죠. 에어컨은 690에 5기가 나왔습니다. 기본형. 호반 서밋은 700에 나왔습니다. 10만 원 싸게 줬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된 가격이죠. 옵션은 3200입니다. 84 기준으로. 항상 그렇지만 저는 뭐 가전 빼고 옵션이 이렇게 있으면 비싼 놈들 있어요. 2안, 3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싼 것들 있거든요. 비싼 쪽으로 다 때려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을 때 이번에 프루지오는 3200에 나왔는데 호반은 3500에 나왔었죠. 뭐 공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선택하시다 보면 여기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줄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다 때려박잖아요. 그래서 다 합한 가격, 실질 분양가 어떻게 됐느냐? 기본 분양가에다 확장비 600에서 900, 에어컨 700 합하면 대략 1500 정도 되고, 옵션 3200 합하면 어린 줄 알아서 5000 정도? 지난번에 호반도 그냥 3500 더해줬거든요. 똑같이 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실질적 분양가 84, 6.9억에서 7.6억. 호반 얼마였냐? 6.9억에서 7.6억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계산해 보시면 거의 유사한 거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평면도는요, 전타입 포베이 판상형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중심이라는 얘기는 판상형이 아닌 것도 있긴 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근리인상가들이 들어가 주죠. 그렇죠? 위에서 본 모습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중간에 널찍하게 있는 거. 민간 물량들의 장점이죠. 이건 뭐 호바이나 얘나 비슷하고요. 평면으로 보시면 총 5가지 타입이 있는데, 74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포베이에다가 그렇죠? 마통풍 구조고, 팬트리가 현관에도 있고 복도에도 있고, 드레스룸 잘 갖춰져 있고, 59가 아니잖아요. 74니까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4B입니다. 포베이 똑같은데 A랑 마통풍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쪽 주방에 창문이 없고 옆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주방 옆쪽에 옆통풍이라고 흔히 부르죠. 복도 팬트리하고 현관 팬트리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마통풍이 아니라 옆통풍이다. 근데 요즘 뭐 강제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84A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포베이 구조의 마통풍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팬트리가 꽤 크게 들어가 있죠. 사실 알파룸 크기 정도 되는데, 주방 옆에 복도 팬트리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드레스룸 널찍하게 잘 나와줬고, 요 현관에도 팬트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빠진 84 판상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 84 B형이 타워형이죠. 보시면 얘도 알파룸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꽤 크게 넣어줬죠. 그 다음에 현관 팬트리 있고, 얘는 복도 팬트리가 또 따로 있어요. 따라서 A형보다 오히려 공간 쓰임새는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드레스룸을 여기를 이렇게 뭐 가변형으로 해주나 봐요. 그래서
널찍하게 창문도 있고 드레스룸 쪽에 뭐 나쁘지 않죠. 대피 공간 외에 발코니가 하나 이쪽에 또 거실 쪽에 있는 거. 근데 주방에 붙어 있으니까 다용도실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탁기 같은 건 이쪽에 놓겠죠. 지금 딴 데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C형 같은 경우에는 뭐 A형처럼 포베이의 바통풍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팬트리가 여기는 아까 A형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오히려 현관 팬트리를 상당히 키웠어요, 여기는. 그렇죠? 복도 팬트리도 크게 있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7사든 8사든 따라서 괜찮게 나온 평면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화시켜서 알파 공간을 요즘은 베타 공간까지 해서 2개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런다 이제 뭐 많은 건 아니니까 평균적으로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 편의성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푸르지오는 그리너리 라운지라 그래서 특화된 라운지를 주죠. 그래서 상당히 크게 1500세대 단지다 보니까 크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딱 봐도 피트니스, GX룸이 있고 골프 연습장 있고 사우나가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도 꽤 큰 규모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의실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그리너리 카페가 따로 1층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커브이죠. 그리고 이 커뮤니티 시설하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분산 배치된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더 좋습니다. 왜냐면 한 군데 다 몰려 있으면 복작복작 거립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도 좀 분할시켜주면 좋아요. 왜냐면 강남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육시설하고 이런 공부하는 곳은 좀 분리를 시키는 곳들이 있거든요. 즉 스터디룸은 다른 동 쪽에다가 규모를 줄여서 여기저기 놓는 게 왜냐면 한 번에 몰릴 때 좀 복작복작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하튼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1층 카페는 따로 들어가 줍니다. 단지 배치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크게 광장이 있고 여기 보시면 그리너리 카페가 여기 뭐 물이 있는 뭐 물정원 같은 거 만들어준데 그 가운데다 아마 1층 카페를 만들어준 것 같고 그리너리 라운지는 바로 옆에 여기 쪽에 들어갑니다. 뭐 연결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하 쪽으로 해서 여하튼 분산 배치가 되지 않은 게 전반적으로 분산 배치가 안 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것 때문에 저는 사우나와 수영장을 상당히 좋아하죠. 커뮤니티에서 사우나가 들어줬다는 점 이게 호반 서밋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호반 서밋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0세대 이하다 보니까 사우나나 수영장에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는 1500세대다 보니까 수영장은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사우나는 들어가줬다 이런 측면이 차이가 있고요. 주차는 1.4대로 파악이 됐는데 이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고문이라는 데서 정확한 대수를 갖다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뭐 단지 광고하는 내용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교해서 호반 서밋은 1.48대 1. 호반 서밋이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해요. 두 단지가 비슷비슷한데 커뮤니티에 사우나가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푸르지오가 좀 더 낫다. 특히나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커뮤니티만큼 제가 중요시하는 게 주차인데 주차는 오히려 호반 서밋이 좀 더 좋다. 1.4대면 두 집에 두 대 꼴은 안 되는데 한 세 집에 두 대, 세 집에 한 집이 두 대 정도 꼴이 되잖아요. 반면에 호반 서밋은 두 집 중에 하나가 두 대 꼴 되니까 이거는 호반 서밋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똑같습니다. 금파초를 일단 다니게 되죠. 왜냐면 얘가 들어갔을 때 여기 초등학교가 생겨요. 바로 이번에 호반 서밋과 푸르지오 가운데 생깁니다. 따라서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길 하나 건너는 거 50m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개교가 늦어질 경우에 다른 학교 잠시 3개월 정도 다녀야 되거든요. 호반 서밋 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 있냐면 금파초예요. 여기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가 아니라 좀 멀리 있어요. 여기 있죠. 금파초등학교. 근데 뭐 호반 서밋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얘가 28년 10월에 들어가고 푸르지오는 28년 11월에 들어가요. 근데 29년 3월 개교 예정이거든요. 뭐가? 이 초등학교가 한 2, 3개월 정도는 이쪽 금파를 다녀야 돼요. 그때 통학버스를 운영해 주겠다. 누가? 각각 사업 주체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얘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원가는 사후 학원가가 있죠. 바로 옆에 사후역 있습니다. 이쪽 잘 돼 있고 아무래도 뭐 추후에 이 김포 풍류역세권이 다 개발이 되면 여기 중심 상업지도 이미 있는 이쪽 풍류역 건너편 즉 기존 풍무 푸르지오 형제 앞에 있는 요거 사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요거까지 합해지면 이제 꽤 커질 거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 입주 다 하시고 나서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새로운 상업지구 제대로 갖춰주려면 나중에 생기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사후 쪽이 있고 전체가 여기가 김포 원도심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걸포북변역 때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서밋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1순위가 있는 호반 서밋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착한 줄 아니야. 지난번에 호반 서밋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김포 신축 분양가로선 적정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사우나 정도가 플러스 됐다.
주차는 조금 후반 서밋보다 빠지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평가드렸던 이유는 요거죠. 이 고천역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여기 힐스 1, 2단지 있죠. 2008년에 들어가서 얘는 한 20년 차가 될 거예요. 뭐가 후반 서밋이나 푸르지오가 들었을 때. 그래서 구축으로 완전히 넘어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얘가 역까지 거리라든가 또 힐스잖아요. 이런 브랜드 가치 때문에 지금도 가격 꽤 나가거든요. 얘하고 또 하나가 여기 고천 행정타운 한양 수자인이 있습니다. 얘는 17년도인가 그래도 준신축급이라서 이 고천역에선 이렇게 세 단지를 비교해 드렸었고 풍무역에선 당연히 밑에 두 단지 풍무 푸르지오하고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후역 쪽에서는 여기 거의 다 구축이거든요. 근데 여기 김포 사후 아이파크 있었죠. 얘 비교해 드렸습니다. 얘가 지금 사실 풍무역세권에 붙어있긴 한데 사후역 쪽이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얘 비교해드렸고 그 다음에 걸포변 쪽에서는 작년에 들어간 이런 수자인이라든가 우미린 말고 얘네는 뭐 실거래가가 지금 없으니까 여기 있는 메트로 2단지를 비교해드렸습니다. 역광거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비교할 만한 단지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근데 얘네들 보면 어떠냐면 이게 푸르지오 더마크잖아요. 84 기준 6.9에서 7.65개 나왔고 이게 오늘 1순위인 후반 서밋입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뭐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풍무 지금 현재 대장 풍무 푸르지오, 풍무 센트럴 얘네가 16년이나 18년에 들어서 만약 얘네들이 들어갈 때쯤 되면 10년에서 12년 차, 즉 구축으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될 거거든요. 근데 얘네 가격이 6.2에서 7.2억 정도입니다. 현재 실거래가예요. 지난번에 확인시켜 드렸고 그리고 전고점 21년에는 8억 정도까지 갔던 아파트. 따라서 10년 차이 날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한 3, 4천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여기는 푸르지오가 지금 전고점에서 떨어진 가격인데 그 가격보다 3, 4점 비싼 거거든요. 얘네들이 10년 차이 나게 되는데 중공년도는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외에 고천 힐스라든가 2008년 들어서 사실 뭐 푸르지오 더마크라든가 후반 서밋하고는 20년 차이가 나게 될 텐데 얘도 지금 거의 7억선 가깝게 거래되고 있어요. 6.8억까지 거래되고 있거든요. 전고점은 역시 한 8억대였고 이런 걸 봤을 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지난번에 후반 서밋에서 말씀드렸었고 뭐 그와 거의 똑같은 조건으로 푸르지오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일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분양가는 적정 가격대라는 얘기가 되고요. 지난주 후반 서밋에 썼던 거 그대로입니다. 이거 사실은 유사입지 10년차 단지 현실 거래가와 유사하잖아요. 요거 말한 겁니다. 풍무에 들어있는 현재 들어가 있는 5,000세대 푸르지오 두 단지 전고점보다는 낮고 전반적으로 기축들의 완만한 상승세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김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난 영상 보시면 뭐 오구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확 지금 폭등하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 그랬다면 이번에 11호 때 묶였겠죠.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은근한 상승세 같은 게 엿보이는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지난주 후반 서밋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가치 평가도 똑같아요. 현시 대비 나쁘지 않은 분양가, 주변 현시세가 지금 낮아진 가운데 나온 분양가고 현재 주변 단지의 낮아진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분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작년 걸포변부터 시작해서 사실 오늘 후반 서밋 1순위가 있겠지만 어제 특공 결과는 있었거든요. 그거 봤을 때도 분양이 이렇게 나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분양가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풍무 역세권 개발에 따른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특히나 W 역세권 되잖아요. 얘가 물론 김골라로 이미 김포광역 갈 수 있는데 5호선이 연장돼서 개통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때 말씀드렸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5호선을 직접 타고 쭉 가는 것도 있는 데다가 이 5호선이 뚫리게 되면 기존의 역들이 아예 없던 것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5호선이 가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 주변에 있는 단지도 있어요. 근데 없는 단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단지들이 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풍무는 W 역세권이잖아요. 그럼 없던 단지들이 생겨서 그 단지들 가격이 오르면 그게 여기 영향을 미칠 것도 있고 그 단지도 오른 이유는 5호선 개통의 활용도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풍무는 당연히 그건 갖고 있는 거고 W 역세권에다가 따라서 무조건 상승하게 되죠. 즉 5호선 개통에 따라서 다른 단지들이 상승한다면 얘는 상승을 하고 그거보다는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W 역세권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기축의 완만한 상승세는 지난 영상 후반 서밋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11호 대책 마곡과 주변 전세가 해드렸습니다. 마곡이 당연히 서울이니까 이번에 11호 대책에 걸려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기가 좀 많이 애매해졌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체제를 찾게 되고 가장 가까운 대체제가 김포, 그다음에 검단 이런 데들이거든요. 따라서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뭐 짧게 묶은 것도 아니고 내년 말까지 묶어버렸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리고 주변 전세가는 이게 뭐 마곡적 전세가는 당연한 거고 김포 내 전세가도 말씀드린 거예요. 기축 전세가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김포 내에서도 지금 준신축들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런 분양 가격 맞춰서 들어가는데 아주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전세 대출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지금으로서 멀지만 5선 연장수혜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그 연장수혜가 있다고 봤을 때 이 김포나 검단 쪽에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을 가장 많이 얻어먹을 곳은 이 W역세권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풍프루지오 더마카의 미래가치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호반 서밋이랑 후산양 분양가. 다만 지난주에 이렇게 써놨었죠. 제가 호반이 초도 물량을 비싸게 냈을까 싸게 냈을까 이거는 그 얘기였죠. 호반이 여기 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 B4하고 B3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시간이 좀 더 걸렸으면은 프루지오가 호반보다 좀 더 비싼 가격에 나왔을 것 같은데 바로 일주일 차로 그냥 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한양 수자인도 곧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한양 수자인도 여기 두 개 있어요. 수자인 그라센트 1차, 2차가 있습니다. 요 1차가 이제 분양 예정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러면 지금 흐름 봤을 때 요 세 단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올 단지 여기죠. 호반이 키를 주고 있네요. 이번에도 여기하고 특히는 여기 B3 역 바로 코앞 이런 단지의 분양가 후상향 우상향 말고요. 뒤에 나올 분양가 생각해봤을 때 지금 이 분양가는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 것 같다. 더군다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변 단지들 기축들이 정고점에 떨어진 가격에 맞춰서 분양가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싸게 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단기는 11호 대책과 수도권 민간 신축 수요를 말씀드렸어요. 11호 대책이 영원히 갈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사실 이거는 다른 영상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대책을 묻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쉬워요. 정부 입장에서. 근데 이거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풀 때 어떡하려고. 정말 집값이 다 안정된 다음에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항상 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과거 정부들이 괜히 조금씩 내려갔던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 방에 묶어버리면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풍선 효과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 풀었을 때 이제 그게 좀 더 큰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 정부들도 그래왔던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잘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민간 신축 수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거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1200만 호 되는 아파트 중에서 600만 호 정도가 20년 이상 됐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3기 신도시 뭐 정부는 4기는 안 만든다고 그랬는데 뭐 입장을 바꿔서 4기, 5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민간 신축 수요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구축들의 노후화가 너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요. 급격히 진행되는 이유는 과거에 급격히 한 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단지뿐만 아니라 수도권 신축들에는 우호적인 가격 상승이 있어서 우호적인 요소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기라고 제가 여기 중단기 부동산 시기의 기준 중단기입니다. 부동산은 단기도 2년까지는 단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5호선 연장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준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하튼 그렇게 됐을 때 더블 역세권입니다. 더블은 언제나 좋습니다. 뭐 5호선이 개통된다고 해서 풍무가 기존 김포 골드라인인데 뭐 거기서 큰 영향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게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마지막 한 줄평, 세 줄평이 되버렸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검단과 인천이 미칠 영향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이 단지는 잘 될 거고 호반도 잘 될 거고 뒤에는 수자인도 잘 될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가 7억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잘 되면 곧장 영향을 미칠 곳들이 검단하고 또 그 검단의 영향이 인천 원도심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 호반 서밋 분양을 갖다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간 단지니까 이 단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 위치에 들어서 괜찮은데 그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완판이 제대로 되고 했을 때 지금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 인천과 검단 이런 쪽에 미칠 영향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단지에 다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추후에 검단이라든가 사실 검단과 김포는 호환 관계에 있잖아요 서로. 그리고 인천까지도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매자는 왜 평균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거는 김포 호반 영상 보시면 됩니다. 한강 메트로자이 얘기 잠깐 말씀드렸죠.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혹시나 이 영상만 보시면 한강 메트로자이 분들이 뭐 우리 평균만 하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 말하는 겁니다. 1단지, 2단지인데 2단지가 좀 세대수 많으니까 얘 갖고 말씀드렸는데 들어가시면 이제 옆으로 84들이 옆으로 이렇게 평형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말씀드렸었냐면 5구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다른 단지들 갖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나쁜 게 아니라 이 한강메트로 저희 이 단지가 기존의 이쪽 대장이었는데 얘도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자세한 건 뭐 지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자인과 호반 나머지 이 얘기는 이번에 끼워 넣은 거죠. 제가 한 줄평에다가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차로 나와버렸는데 이렇게 된 이상 수자인도 뭐 그렇게 뒤로 많이 미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모르긴 하죠. 원래도 11월 정도 나올 생각이었는데 얘네들 완판되는 거 보면서 곧장 되지 않을까? 큰 가격 차이 없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뒤로 나올 하양수전 2차는 물론 얘는 4, 5역이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얘는 그렇다 쳐도 후반 4블럭 그 다음에 여기 밑에 3블럭 얘네들 분양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여기 5호선 이렇게 연장 들어왔을 때 신도시급을 늘리지는 않겠지만 여기 뭐 다 빈 땅이라서 근데 전철도 들어와 주잖아요 이런 데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확히 전반적으로 김포 후반 서밋 영상 바로 일주일 뒤라서 길게 말씀드릴 건 사실 없고요. 괜찮다지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지오라는 브랜드도 있고 커뮤니티 사우나도 들어가줬고 주차도 뭐 후반 서밋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1.4 되면 준수하죠. 지금 나오는 단지들 중에 뭐 1.3 대 1.2대들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전반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단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찮게 잘 되지 않을까. 김포 전반적으로 지금 분양시장이 잘 받아주고 있는데 얘도 역시나 잘 받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포 쪽은 물론 새로 들어갈 지역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얼추 이쪽은 끝나가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검단은 아직 이쪽이 좀 남았고 인천은 뭐 분량들이 뭐 여기저기 좀 있는데 여하튼 뭐 사실은 요 다음 영상으로 운정에 들어가는 단지가 하나 있어요. 3,000세대급 대규모 단지인데 걔는 또 이제 문제가 역에서 한 2km 되는 단지라서 좀 그런데 여튼 그거 영상 바로 다음 영상이 한 내일 모레쯤 인천 인하대역 앞에 한양수자인이 드디어 들어가 줍니다. 인천분들 많이 또 기다리셨던 곳이죠. 원도심 쪽이고 뭐 성격은 다르긴 한데 근데 사실 걔 분양가도 얘 분양가랑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인천에 미칠 영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 김포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장이 될 거냐 나중에 갖고 뭐 많이 싸우시겠죠. 프루지오는 내가 대장이다. 호반은 여기 다 합쳐지는 데다 또 더군다나 얘가 있어서 우리가 대장이다 이러실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좋은 단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부상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 회원님들 많이 보시는 단지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청약 신청하신 분들은 좋은 층에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5만 부동산 카페 이 말씀 아름다운 집값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릴 겁니다. 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간단한 질문들 하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답변 드리고 있고요. 뭐 광고하는 방 이런 거 아니니까 들어와셔서 분양 관련해서 뭐 부동산 관련해서 의견을 얘기하셔도 되고 뭐 질문하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어려운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가끔. 여튼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